2013년 6월 서로를 사랑했던 한 남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11월 아들이 출산하죠. 하지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결혼 생활 3년 만인 2016년 11월 아내의 폭행과 자해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6월 이 부부는 끝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데 잔인하다 못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버린 아내의 실체가 드러난 이 사건, 전 남편 살해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27일)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의 내막이 세상에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던 경찰들. 그런데 피해자의 동선이 없는 CCTV 영상, 휴대전화 신호, 이동 없이 주차된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고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님을 느낍니다. 때문에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가고 당시 피해자가 묵었던 펜션을 수색한 끝에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낼 수 있었죠. 불과 사건 발생 얼마 전까지 함께 있었던 전 아내 고유정을 강력한 용의자로 생각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한 끝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합니다. 신고일로부터 5일 만인 2019년 6월 1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어느 지하주차장에서 고유정은 긴급 체포됩니다. 살인죄로 체포인데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그런데 형사에게 체포되던 고유정은 억울하다는 표정과 함께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자신이 당했단 말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유정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도망갔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도 고유정과 나눈 문자가 담겨 있었는데 성폭행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네가 인간이냐? 미안하게 됐다. 내 정신이 아니었어. 고소는 하지 말아주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였고 또 29일부터 30일까지 고유정은 자신에게 무섭고 힘들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는 멍청하게.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긴급 체포된 직후 자신도 피해자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 부위를 촬영해달라 요청하며 배, 옆구리, 허벅지 등에 생긴 상처를 촬영까지 했죠. 하지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고유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은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의 시작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앞서 말한 17년 6월 고유정과 피해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육자는 고유정으로 지정되어 자식을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두고 피해자와의 갈등을 빚게 되죠.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고유정 때문에 피해자는 약 1년이 지난 18년 10월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 고유정은 이를 불응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면접교섭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재혼을 한 고유정은 현 남편과도 계속해서 불화를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거라 판단한 나머지 2019년 5월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유정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장소를 물색했는데 그동안 검색한 내역들을 보면 수면제, 펜션 CCTV, 피 지우는 방법, 뼈 강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펜션을 예약하고 병원에서 수면제 7정을 처방받았으며 1차 면접교섭 장소를 청주에서 제주로 변경까지 했죠. 외에도 마트에서 락스, 김장봉투 등 각종 범행 도구를 철저하게 구비한 후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2019년 5월 25일 고유정은 모든 범죄 준비를 끝내고 피해자를 만나는데요.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유정이 시키는 대로 자동차를 마트에 두고 펜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고유정은 준비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인 후 약 저녁 9시경쯤에 혼란한 피해자를 미리 소지한 식도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죠. 다음날 동행했던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 퇴실하기까지 피해자를 토막내는 끔찍한 짓을 벌이는데 미리 준비했던 봉투와 박스에 토막낸 사체를 담고 뒷좌석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피해자의 행방을 성폭행 후 도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었죠. 또 28일은 제주에서 완도로 항해하는 여객선의 승선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바다에 버리고 29일부터 31일까지 남은 사체 일부를 아파트로 가져와 추가 절단 후 봉투에 담아버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존엄성을 버린 잔인무도한 고유정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면접교섭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수면제를 투약하고 살해한 다음 사체마저 손괴하여 철저히 은닉한 사안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시체는 끝내 찾지 못한 채 유족들은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보다 더 잔인한 건 이혼한 이후 2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소중한 자식이 보고 싶었던 아버지가 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세상을 떠야만 했던 오늘의 사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